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과 미래사회에 관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BS에서 방송했던 교육 대기획 중에 다시 학교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큐멘터리에서요, 잠자는 교실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앞선 강좌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했던 경험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학생들이 자고 있던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EBS에서도 똑같이 잠자는 교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느 고등학교의 영어 수업 시간이 나와요. 학생들이 굉장히 졸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방송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저 정도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방송에 나오지 않은 실제 모습은 훨씬 더 아마 심하게 잠자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고등학교 저 수업 시간에 잠을 잘까? 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는 세 가지 원인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가 되고 싶니?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이러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되고 싶어요. 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지금 이 강좌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오늘 자녀가 돌아오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를 왜 다닌다고 생각하니? 오늘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을 텐데 영어를 왜 배우니? 한번 물어봐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저는 이제 제 자녀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역시나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런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는 도대체 학교 가서 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왜 시험 때 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맞지 않는 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수학이 너무 싫어요. 수학은 나랑 안 맞아.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무기력할 수 있죠. 학생들이 나는 수학이 적성이 아닌데, 수학은 너무 흥미가 없는데, 나는 나중에 수학하고 전혀 관련된 일을 할 거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저는 소통의 단절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렵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 고민을 털어놓고 너무 힘들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기를 찾고 싶어요, 이런 것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그런 상태로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지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서 저런 무기력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그림을 아마 첫 번째 강좌에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미래사회의 획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래사회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는 걸 상징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1등을 하는 뛰어난 하나의 기업이나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전체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작은 다양성을 형성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진로교육이 왜 중요하냐, 이 그래프를, 이 화면을 왜 다시 제가 꺼내 들었냐. 우리 학생들이요, 저 거대한 1등이 되는, 메가 트렌드가 되는 저기를 이끄는 사람이 되길 저도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이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끌고 가고. 그러나 아마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아마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비율도 적을 거고. 많은 학생들은 저 밑에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저 부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뭘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진로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과거보다 더 중요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보고서입니다. 어떤 거냐면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라는 보고서를 교육부가 매년 발표합니다. 교사분들 중에서도 이 보고서를 보신 분들이 계시고 아마 진로교육이나 이런 것에 관여되지 않으셨으면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신 버전이 23년 초에 발표된 보고서인데요. 2022년 6월 7일부터 7월 20일, 작년 중순 정도 되죠. 그때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때 조사한 거 보시면요.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 한 7,900명, 중학생 한 9,700명, 고등학생 8,700명에서 총 학생이 한 26,000명 정도 되죠. 굉장히 또 수가 적지 않습니다. 수가 많죠. 그다음에 진로 전담 교사분들, 담임교사분들, 학교 관리자,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담임교사는 이제 고등학교 담임교사만 조사가 됐고요. 학부모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좌를 듣고 계시는 학부모, 학생, 교사분들에게 다 물어본 초중등 진로 현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흥미진진하시죠?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을지 같이 한번 저랑 보실까요? 자, 희망직업이 있나요? 희망직업이 있나요? 하고 먼저 물어봤어요. 학생 여러분, 희망직업이 있나요? 자, 결과가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요. 초등학생의 80.7%, 중학생의 61.8%, 고등학생의 72.8%가 예, 희망직업이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살짝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희망직업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높죠. 비율이. 초등학생의 80%, 중학생의 60%, 고등학생의 70%면 대부분의 학생은 미래 희망직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통계 자료를 볼 때 여러분들 숫자 이면에 있는 사실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렇게 답변한 학생들은 정말로 저게 자신의 희망직업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초등학생 때 80.7%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자신이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마 심각하지 않은 그런 답변으로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7% 높은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조금 현실이 들어오는 거죠. 나의 성적도 좀 이제 알게 되고, 그렇죠? 세상이 어떤지도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희망직업이 있는 학생이 줄어듭니다. 절대 숫자가 아니라 트렌드만 한번 일단 보자고요. 중학생 때는 희망직업이 있다는 학생이 줄어요. 근데 고등학생 보시면요. 72.8% 다시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저는 대학의 진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학 진학에 대한 지도나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면서 고등학생에서 희망직업이 있다란 얘기는 내가 이 과를 가고 싶어요와 아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올라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저렇게 수치가 나타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현실에 실제로는 저거보다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숫자가 뭘 의미할까? 자, 이제 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되고 싶은 게 뭐예요? 희망직업이 있다고 한 학생들한테 희망직업 상위 20개를 여기 지금 결과를 적어놨어요. 초등학생 보시면요. 1등이 운동선수, 9.8%, 교사, 크리에이터, 의사, 경찰관, 수사관, 요리사, 조리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으로 이제 쭉 20개가 나와 있죠. 중학교 보시면요. 교사, 의사, 운동선수, 경찰관, 수사관, 소프트웨어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등학생이 되면요. 교사, 간호사, 군인, 경찰관, 수사관,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여러분 이 희망직업 조사 결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에 보면요. 일단은 되게 특이한 점은 교사가 맨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최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교사와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조사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교사가 압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밀접하게 접하는 직업이 뭐죠?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6년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간 학교 가면 보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빠 보이지 않는 거죠. 선생님은 존경받고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 좋은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직업이 교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사의 직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교사가 좋은 직업이어서 상단에 위치한 것도 있지만 교사를 가장 많이 접하고 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무시 못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교사, 의사 뭐 이런 것들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를 가보잖아요. 고등학교 희망직업 보시면요. 교사, 간호사, 군인, 경찰관, 수사관. 이제 조금 이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위에 보시면요. 희망 직업이 안정적인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뷰는 그렇습니다. 교사나 간호사, 군인, 경찰관, 수사관, 소프트웨어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제 좀 트렌드의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에 교사, 간호사, 군인, 경찰관, 수사관은 굉장히 평생 직업으로서 안정성이 있는. 그렇지만 내가 노력하면 뭔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직업이 위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학교 급별로 학생들이 희망직업 상위 20개를 여기 쭉 늘어났는데 한번 보시면서 아, 왜 학생들이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은 내용은요. 왜 저렇게 대답했는지를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저 희망 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었냐? 희망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보시면요. 초등학생은요. 대중매체 TV가 1위예요. 34%.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32.9%. 그 다음 웹사이트 SNS 25.7%. 기타 진로체험. 이제 학교에서 하는 진로체험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20.3%. 중학생 보시면요. 웹사이트 SNS가 1등. 이건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사이트 SNS. 그 다음에 가족, 대중매체,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 등장하죠. 그다음에 친구가 나옵니다. 고등학생들은요. 웹사이트 SNS 이어서 대중매체 TV, 그 다음 가족, 학교 선생님, 서적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 학생들이 나 이거 되고 싶어요. 나 이런 희망 직업을 갖고 있어요. 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정보를 얻는 매체들이 보시면 초등학생들은 그러니까 TV나 그냥 대중매체인 거예요.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나오는 피상적인 직업의 모습 아니면 가족들이 이거 되면 어때? 너 이거 되면 어때? 아마 이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희망 직업을 갖게 되고요. 중학생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웹사이트 SNS 요즘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고등학생 되면 웹사이트 SNS가 이제 훨씬 더 46%로 조금 더 높아지는데 중고등학생들은요. 저기에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커리어넷이라는 한국 고용직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많은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희망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가 주로 대중매체 아니면 인터넷 이런 데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43%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되면 이제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이 있긴 하나 저게 지금 중복 응답이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순위상으로 보면 가족과 학교 선생님이 대중매체나 웹사이트보다도 뒤쪽에 위치하는 현재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진짜 진로 정보에 대해서 내가 뭐 돼야 되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소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이것도 중복 응답입니다. 어디서 도대체 정보를 얻는 거냐 진로 정보에 대해서. 근데 중학생은 커리어넷이라고 얘기했어요. 커리어넷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고용직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커리어넷을 많이 소개를 시켜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를 알고 들어가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런 걸 공부도 하고 뭐 진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보고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커리어넷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54.4%. 고등학생은 특징이 두 번째로 워크넷이 나오는데 워크넷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 입학 정보 포탈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입시와 이게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진로 정보가.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직업과 대학 입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넷이 지금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요. 어디 가도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를 주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담임 선생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학부모 가족이 중학교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커리어넷에서 지금 1번으로 많이 얻고 있죠. 특히 담임 선생님의 영향력은 굉장히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 진로 교육이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물론 커리어넷이라는 것이 학교 진로 시간에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고 활동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조언을 통해서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그런 조언을 통해서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직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좀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 꿈 있고 희망 직업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 꿈이라는 것과 미래는 지금 제가 살짝 바꿨는데요. 살고 싶은 삶, 이상적인 삶 이렇게 해놨죠. 꿈이라는 것은 살고 싶은 삶을 얘기하고, 그쵸? 그 다음에 희망 직업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일상. 제가 이렇게 살짝 조금 바꿔놨습니다. 꿈과 미래 희망 직업은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내가 이런 삶은 나는 살아가고 싶어. 희망 직업이라는 거는 미래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나의 하루는 이런 일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상상하는 거라고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고 싶은 삶, 이상적인 일상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바라는 나의 미래 모습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그런 것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학생들의 삶을 보시면요. 많은 것을 하잖아요. 앞에서 저희가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에 치여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걸 제가 세상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여기 이렇게 좀 해놨어요.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없이는 학생이 이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힘들죠. 세상이 원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죠. 그런데 그것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나의 모습이라고 해놨는데 나 자신의 본연의 캐릭터와 적성과 흥미가 어느 정도 발현이 되어서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일상, 앞에서 봤던 꿈이라는 거, 희망 직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제가 조언을 주고 싶은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할 때도 이런 조언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3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학생들이 희망 직업을 정할 때나 나의 꿈을 정할 때나 이럴 때 첫 번째는 모든 제약을 버리자라고 제가 해놨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특강 요청을 받아서 모 외국어 고등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외고죠. 외고라는 곳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꽤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외고를 간다는 것은 문과라는 진로를 정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과학고등학교는 또 이과를 정해서 가는 겁니다만 그래서 외고의 진로 특강을 갔는데 진로 특강이 끝나고 나서요. 한 2~3명의 학생이 쭈뼛쭈뼛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기가 사실은 외고를 왔지만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코딩 같은 게 자기 적성에 너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고라는 환경 속에서 자기의 꿈을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근데 어떤 한 학생은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 그 순간에 외고라는 곳을 정했지만 사실은 그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거죠. 아마 주변의 여러 가지 조언과 뭐 자기의 성적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외고를 갔겠지만 외고를 간 다음에 나는 해보니까 코딩이 정말 내 적성에 맞아. 공대 쪽을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한테 조언을 줬던 거는 물론 현실적인 제약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노력을 해볼 수 있다. 외고라는 시스템 안에서 네가 공대 쪽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제약을 좀 버리자. 많은 학생들이 아까 중학생 때 희망 직업이 줄어들잖아요. 희망 직업 있습니까? 중학생 때 줄어듭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환경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제 좀 보게 되는 거죠. 나 성적이 좀 이런데? 나 성적이 좀 낮은데? 아니면 우리 집은 환경이 이런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이런데? 아니면 우리 학교는 이런데? 이런 건 되게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약을 버리고 우리의 진로를 한번 생각해보자. 학생들은. 그리고 2번째가요. 나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제가 써놨죠. 나에 대해서 알아보자. 굉장히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의외로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이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분들이나 교사분들이 학생이 혼자서 조용히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까?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는 뭘 잘하니? 넌 뭘 좋아하니? 뭘 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쭈뼛쭈뼛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많은 학생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앞선 강좌에서 뭐 여행이나 독서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만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약을 걷어낸 상태에서 나를 알고요, 내가 살아갈 세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갈 세상을 잘 알아야 그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로를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진로, 직업, 미래 희망 직업,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기 전에 제약을 버려보자. 나를 더 깊이 알아보자.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보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런 제약을 이제 버렸단 말이죠. 앞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약도 버리고 세상도 알고 나도 알고 막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보다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진로 교육 연간 계획이 있냐? 하고 응답한 학교 대부분은 다 있다고 얘기했고 예산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1인당 평균 진로교육 예산을 보시면요. 초등학교 3만 원이 조금 넘고요. 중학교는 7만 2천 원, 고등학교 6만 5천 원입니다. 중학교가 가장 많죠. 제 생각엔 체험학습이나 실제 현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학교로 이렇게 누구 명사를 특강을 한다거나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전담 이제 부서가 있냐? 초등학교는 그런 게 거의 없죠. 근데 중고등학교만 해도 진로 전담 부서와 진로 담당, 공간, 진로 담당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은 이렇고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진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학부모, 이 강좌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나름대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파악하고 찾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잘 보세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 교육의 형태를 강연 대화형, 현장 견학형, 직업 실무 체험형, 현장 직업 체험, 학과 체험, 진로 캠프형 이렇게 좀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요. 어떤 걸 제일 많이 참여해 봤냐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요? 강연 대화형이에요. 이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가장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학생이 저걸 선택해서 참여했다기보다 학교에서 저런 강좌를 가장 많이 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69.8% 중학생, 고등학생은 68.8%가 강연 대화형 진로 교육에 참여를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향후 참여 희망을 한번 숫자를 보시죠. 중학생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62% 현장 직업 체험형, 두 번째가 49.5% 현장 견학형입니다. 예, 가만히 앉아서 누가 오셔가지고요, 우리 직업은 이래 이런 거보다는 직접 가서 그 직업이 뭔지 어떤 건지 실제 직업 체험을 해보거나 현장을 견학해보는 게 훨씬 좋다.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걸 해보고 싶다 라고 중학생 얘기한 거죠. 고등학생도 똑같습니다. 비중 보시면요. 현장 직업 체험형이 55.9%, 현장 견학형이 46.9%로 1, 2위에 올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만족도만 봐도요. 압도적으로 현장 직업 체험형이 3.99점 중학생, 고등학생 4.01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보면요. 약간 학생들의 희망과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 교육의 형태가 약간 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아마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현장 직업 체험형 진로 교육을 많이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또 학생들 통솔 안전의 문제, 또 그런 현장을 섭외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현실의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이런 걸 조금 해주실 수 있겠죠. 지금 이 강좌를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현장 직업 체험형, 실제 가서 뭘 해보고 싶어 해. 그럼 주변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데려가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학생들이 훨씬 더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학교 통계를 통해서 본 진로교육의 현재를 보시면요. 제가 여기 이렇게 4가지를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표준화된 진로교육, 파편화된 진로교육, 실적 중심의 진로교육, 가정과 학교의 분리라고 좀 해놨는데요. 아쉽게도 앞선 학생들의 응답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로교육도 어떤 연간 교육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1학년 학생 전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준화가 돼 있죠. 어떤 학생의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학교 현장의 여건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편화된 교육 진로라고 해놨는데, 진로 교육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1년이나 2년, 3년에 걸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3년간 만약 진로 교육을 받았다면 그 진로 교육이 꾸준히 연결되거나 그 진로 교육에서 보였던 학생의 반응이 전체적으로 종합되거나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번 뭘 하고 나면 그걸로 끝. 그걸로 끝.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적 중심의 진로 교육은 아직까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를 선택하기 위한 진로 교육에 조금 편중돼 있다. 이런 현재 진로 교육의 의미를 조금 여기다 적어놨고요. 마지막 가정과 학교의 분리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마 학부모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진로를 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뭐 희망 직업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또 가정에서도 하실 거예요. 주말에 어딜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를 책을 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가정에서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정보들이 학교와 전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진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진로 교육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진로 교육에 대해서 그 학생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중요합니다. 그 반응이 가정과 공유되고 다음 진로 교육은 뭘 해야 되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제가 좀 여기 표현을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에 학교와 가정이 미치는 영향이 아직 크지 않다. SNS나 워크넷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진로 교육의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제안을 해드릴까 합니다. 진로 교육이라는 거를 저는 자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극을 계속 던지는 거죠. 진로 교육이. 학교에서 계획하는 뭐 체험활동 아니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극을 주는 데서 그쳐왔습니다.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찰이 중요하죠. 관찰. 그 자극이 갔을 때 우리 아이는, 이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극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뭐 군인 직업 체험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는 이게 너무 맞아. 난 너무너무 신나. 그렇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극과 관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관찰의 내용에 따라서 다음 자극이 설계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학생이 제대로 된 희망 직업이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다. 그래야지 더 좋은 진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진로 교육도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과정은 가능하면 개인화된 과정이어야 하는 거죠. 이것도. 그래야 우리 아이가 한 명의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나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고요.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 자극에는 수업도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수업 시간도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방과후 활동도 자극이 될 수 있고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칙센트 미아이라는 분이 쓴 몰입과 진로라는 책이 있어요. 몰입과 진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교가 학생의 성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실제적인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부도 하고요, 놀기도 하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진로지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자극, 이런 학생의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을 학교가 제공해 준다. 친구들하고도 부딪혀보고 다양한 공부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실제 장이 된다. 이렇게 칙센트 미아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런 역할을 좀 학생들이 진로 선택할 때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이 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까 제가 자극과 관찰을 말씀드렸잖아요. 관찰이 바람직한 관찰이 되려면 가능하면 장기간에 걸친 관찰이 좋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연속성이라고 써놨는데 1학년 때 관찰된 특성과 2학년 때 관찰된 특성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넘어가야죠. 1학년 때 관찰된 자료의 위에 2학년 관찰 자료가 쌓여지고 3학년 관찰 자료가 쌓여지고 4학년 관찰 자료가 쌓여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료가 축적이 돼야 한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발걸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관찰이 매우 중요하고요. 관찰을 잘 기록해야죠. 관찰을 잘 기록해야 됩니다. 관찰이 파편화되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 교육이 파편화되면 안 된다.
장기간에 걸친 관찰이 잘 기록이 돼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기록이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간에 걸친 관찰, 기록이 새로운 진로 교육을 설계할 때, 새로운 진로 교육을 준비할 때 반영되어져야 한다. 반영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더 좋은 진로 교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드려봤고요. 여기 제가 학교 진로 지도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분배한 진로 지도 모델인데요. 학교에는 담임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담임 교과 선생님이 한 분이시겠죠. 진로 담당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담임 교과 선생님, 진로 담당 교사가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역할을 나눴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학생을 관찰하기 때문에 꽤 그래도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죠.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뭘 가르치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관찰을 통한 학생의 적성 흥미 파악에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진로 담당 교사는요, 제가 아까 나를 알아가는 거,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진로 담당 교사는 아마 진로 체험 활동이라든지 진로 교육을 디자인하고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대한 정보라든지 세상을 알아가는 체험 기회라든지 이러한 자극을 잘 설계해서 학생들한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역할이 나뉠 것 같고요. 그런 자극을 주게 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관찰이 이루어져서 기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냐? 가정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이 학생한테 자극을 주고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어디 데리고 가서 아니 뭐 좋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를 던져놓고 그냥 너무 피곤한 나머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지, 아이가 더 가고 싶어 하는지, 흥미를 보이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잘 기록해 놓으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학교의 기록과 가정의 기록이 정보 공유라고 제가 지금 써놨는데, 서로 기록이 공유되면 아이의 퍼즐이 완성될 수 있다.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더 흥미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 길게 보면 아이의 적성과 진로를 더 정확하게 설계해 줄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 진로 지도의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 진로 교육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안나 K라는 학생이 나옵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싱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 덴마크에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음악적인 재능을 보여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계신 분이 이 안나 K의 담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덴마크에는 굉장히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요. 한 선생님이 한 아이의 9년 동안 담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안나 K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9년간 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계속 관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안나 K가 음악적인 역량을 더 잘 기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지금 안나 K라는 학생은 성인이 되어서 뉴욕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진심으로 잘 관찰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또 아버지로서 또 많은 학생들을 대하고 있기도 한데, 그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만의 특성과 자기만의 역량을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주고 좋은 자극을 주고 좋은 진로를 찾아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학생들 모두가 자신만의 정말 놀라운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한 명의 정말 사람으로서 자신만의 역할을 잘 담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로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